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백화점 7층 명품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사모님이 젊은 직원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직원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사모님은 비웃음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사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그 직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신이 때린 그 직원이 바로 남편 회사 회장님의 손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권력과 돈 앞에서 달라지는 인간의 민낯,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담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백화점 7층 명품관에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9시 매장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해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명품 가방들을 비추며 반짝이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유독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의 젊은 여직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서연, 25살의 서연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직원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백화점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고객들에게 인사할 때도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목소리도 항상 부드럽고 친절했죠. 서연의 손길이 닿은 진열대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가방 하나하나의 각도까지 신경 쓰며 정성스럽게 배치하는 모습에서 프로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서연이 매장으로 들어오는 고객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고객을 환영하는 마음이 전해졌죠. 서연의 동료 직원들도 모두 서연을 좋아했습니다. 일도 성실하게 하고 사람도 착하고 무엇보다 겸손했거든요. 서연아, 너 정말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이렇게 예의 바른 애가 어디 있어?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선배 김지영이 서연의 어깨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김지영은 서연보다 5살 많은 30살로 백화점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김지영도 서연의 완벽한 매너에 감탄할 정도였죠. 서연은 그저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엄하게 키우셔서 그래요. 사실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원룸에서 나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가는 길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직장인들과 똑같이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원룸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가끔은 치킨을 시켜 먹으며 드라마를 보기도 했죠. 원룸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소중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업무 관련 서적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고객 서비스에 관한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서연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 구내 식당에서 들리는 소소한 대화들, 원룸 옆집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까지도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동안 서연이 가장 신경 쓰는 건 고객 응대였습니다. 어떤 고객이든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러 온 손님도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손님도 모두 똑같이 대했죠. 서연은 고객의 표정과 몸짓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급하게 쇼핑하고 싶어하는 고객에게는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천천히 구경하고 싶어하는 고객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정말로 고객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해졌죠. 동료들은 가끔 궁금해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특별해. 저런 서비스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지만 서연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서연은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구내식당은 백화점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메뉴 뭐야? 불고기 덮밥이랑 된장찌개래.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서연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서연은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는지, 주말에 뭘 할 계획인지,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서연에게는 모두 신선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주말에 뭐 해? 그냥 집에서 쉬거나 영화 보러 가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사실 서연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오후가 되면서 매장에는 다양한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커플들, 중년 부부들, 그리고 혼자 쇼핑을 즐기는 분들까지. 서연은 모든 고객들을 성심껏 응대했습니다. 어떤 고객은 특정 브랜드만 찾았고, 어떤 고객은 선물용으로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원했습니다. 서연은 각각의 니즈에 맞춰 최적의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고객의 나이, 성별, 스타일을 고려해서 가장 어울릴 만한 제품을 골라주는 서연의 안목은 동료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덕분에 기분 좋게 쇼핑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짜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인 줄 몰랐거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서연은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하루를 마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들 각각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궁금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걸 배웠네. 서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서연은 똑같이 출근해서 고객들을 맞이할 거였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간직한 채로 말이죠. 서연이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진짜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연의 본명은 이서연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이태성의 손녀였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집 아가씨가 왜 백화점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한성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직원 수만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기업이었죠. 그 정점에 서 있는 이태성 회장은 올해 70살로 사업가로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태성 회장은 손녀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밑바닥부터 경험해봐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는 진짜 세상을 모르는 법이야. 회장의 서재에서 이루어진 대화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각종 상장들이 걸려있는 공간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회장은 손녀가 단순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이해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대학 졸업 후 바로 할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는 대신 이름도 바꾸고 이력서도 새로 만들어서 백화점에 취직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도 아시는 일이었지만 다른 가족들이나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 서연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끔찍이 아꼈지만 동시에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예의범절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경영학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죠. 태어날 때부터 풍족하게 자란 서연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집에서는 늘 정식 코스 요리만 먹어왔는데 구내식당에서 먹는 불고기 덮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원룸에서 혼자 살아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원룸을 구할 때 서연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당황했습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같은 용어들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서연아, 너 집안이 어떻게 돼?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남다른 것 같은데. 선배 김지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김지영은 서연의 완벽한 매너와 품위 있는 말투에서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해요. 할아버지가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런가 봐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정체가 들킬까 봐서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고객들과 대화하는 법, 동료들과 어울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말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짜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인 줄 몰랐거든요. 서연은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원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은 특히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고객은 바쁘게 쇼핑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고객은 천천히 구경하며 상담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고객은 혼자 조용히 쇼핑하고 싶어 했죠. 서연은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연을 찾는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가 있을 때 오면 항상 기분 좋게 쇼핑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것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 사람들 사이에서 일해보니까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돼. 서연은 이런 생각을 하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모르게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명품관에 한 명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박미란, 42살의 미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샤넬 재킷을 입고 루부텐 구두를 신은 채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의 남편은 한성그룹 계열사인 한성건설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란 본인은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서연이 그 회사 회장의 손녀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외모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다니며 관리받고 있었고 옷차림도 항상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에는 남을 깔보는 성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란의 눈에는 서연이 그저 평범한 백화점 직원으로만 보였습니다. 응, 그래. 미란의 대답은 무척 건성이었습니다. 마치 서연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죠. 미란은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저기 있는 가방 좀 꺼내봐. 이거 말고 다른 색깔은 없어. 그런데 말투가 참 거칠었습니다. 마치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했거든요. 서연은 묵묵히 미란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가방을 꺼내 보여주고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을 진열해드렸습니다. 서연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미란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서연이 보여주는 제품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디자인이 촌스럽다. 가격이 비싸다 등등 끊임없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야, 너 화장 제대로 해. 그 얼굴에 화장이 어울리긴 하니. 미란이 갑자기 서연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서연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서연은 참고 웃음을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죄송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연의 정중한 태도가 더욱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뭐야, 내가 고객이야. 아, 진짜 요즘 직원들은 버릇이 없어. 이 말을 들은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서연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미란이 유명한 베스트 고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함부로 나섰다가는 자신들도 곤란해질 수 있었죠. 미란은 한성그룹 계열사 부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백화점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미란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쇼핑 중이야. 아, 백화점 직원들이 정말 버릇없어. 나중에 매니저한테 따지러 가야겠어. 미란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서연에게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가방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진열 방식이 엉성하다고, 심지어는 서연의 목소리 톤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 같은데. 서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했지만 미라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라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떠났지만 서연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확인해 볼 거야. 그때까지 서비스 교육 제대로 받아놔. 미란이 떠난 후 매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두 미란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저런 고객도 있는 거야. 김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부족한 점이 있었나 봐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우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지만 미란의 갑질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매장을 찾아와서는 서연만 골라서 괴롭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미란의 행동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란은 마치 서연을 괴롭히는 것이 취미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서연을 모욕했습니다. 때로는 외모를 비하하고 때로는 서비스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야, 너 오늘도 그 촌스러운 머리 모양 그대로 나왔네. 거울 안 봐. 미란이 또 서연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지? 서연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말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견뎠습니다. 미란은 아예 고객센터에 서연을 상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미란의 민원 내용은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7층 명품관에 있는 이서연이라는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고객을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직원 때문에 쇼핑하는 기분이 망쳐져요.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온 매장 최 팀장은 서연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최 팀장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백화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 고객의 민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고객 민원이 들어왔는데 박미란 고객님이 내가 불친절하다고 하시네. 팀장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서연이 해명하려고 했지만 최 팀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근데 말이야, 그분이 우리 매장의 베스트 고객이잖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민원을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팀장도 미란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조심해. 그리고 너 같은 애 하나 없어도 우리 매장은 돌아간다는 거 알지? 최 팀장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퇴근길 서연은 지하철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 이렇게 쓸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경험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지만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험을 스스로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에도 미란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너 때문에 쇼핑하는 기분이 다 망쳐져. 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야? 이런 말들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연을 동정했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가 소중했거든요. 서연아, 미안해. 우리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선배 김지영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도 이해합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지 2주일째 되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미란이 또다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의 기분이 특히 나빠 보였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싸웠는지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미란은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야, 너 또 여기 있네. 정말 지긋지긋해. 미란이 서연을 보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서연이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미란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미란이 갑자기 화를 내며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매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미라는 그런 서연을 보며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고객이 왕이라는 말 몰라. 매장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려고 했지만 미란의 눈치를 보며 그만뒀습니다. 서연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지 3주일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매장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이태성이 비공개로 백화점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물론 아무도 이태성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점잖은 할아버지 정도로만 보였거든요. 이태성 회장은 평소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죠. 회장은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며 손녀의 근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가 온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회장은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회장은 속으로 기특해하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회장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마침 미란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아, 또 너네. 정말 운이 없어. 왜 하필 내가 올 때마다 여기 있는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녀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평소처럼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움은 무슨 도움이야? 너 같은 애가 도움이 될 리가 있나? 미란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서연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미란은 계속해서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회장이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회장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그리고 마침내 미란이 서연의 뺨을 때리는 순간을 회장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녀가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저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태성 회장은 비서 한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미란이라는 여자 남편이 우리 계열사에서 일한다고. 자세히 알아봐. 네, 회장님. 한성건설 박준호 부장입니다. 월요일 임원회에 참석 예정이고요. 한비서가 신속하게 보고했습니다. 한비서는 회장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래, 월요일 회의에 내가 직접 나가겠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임원회의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태성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박준호 부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5살의 박준호는 한성건설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중견 간부였습니다. 그동안 회장을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직접 참석한다니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혹시 승진 소식인가? 회의가 시작되고 여러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막바지에 회장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호 부장님. 네, 회장님. 박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부인분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회장의 말에 박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게 무슨...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분의 배우자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부인분이 백화점 직원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제야 박준호는 아내의 평소 행동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집에 가서 엄중히... 이미 늦었습니다. 박준호 부장님은 오늘부터 부산지사로 발령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좌천 명령이었거든요. 박준호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비서가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한비서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이태성 회장의 비서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한비서가 매장 최 팀장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 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그룹은 이 백화점의 모기업이기도 했습니다. 한성그룹이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매장을 둘러보시고 싶어 하셔서요. 한비서의 말에 매장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미란이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서연을 괴롭히려고 왔던 거죠. 야, 너 또 여기 있네. 진짜 지긋지긋해.
미란이 서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한 비서가 나섰습니다. 한 비서의 표정은 평소보다 엄숙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비서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은? 미란이 거들먹거리며 물어봤습니다. 미란은 한 비서를 그냥 백화점 직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실 비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비서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 비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회장님의 손녀분이십니다. 매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이서연 양은 이태성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그동안 사회 경험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일하고 계셨죠. 한 비서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한성그룹 회장의 손녀를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재벌가 아가씨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요. 한 비서의 말에 매장 최 팀장도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한성그룹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백화점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 아니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욕들이 생각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란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매장 최 팀장이 급하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보고. 팀장님도 괜찮아요. 모르셨던 일이니까요.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한 비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박준호 부장님은 오늘부터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미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좌천 소식에 절망했거든요. 미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무너져요. 서연은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보겠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매장 안의 모든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극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손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연의 뺨에는 아직 미란에게 맞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많이 힘들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녀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했어.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회장이 아쉬워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권력과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봤거든요. 박미란 그 여자 남편 말이야. 좌천시킨 거 너무했나?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박준호 부장님은 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회장은 손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토록 모욕을 당했는데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씨의 말이었죠. 그래,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부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 미라는 남편과 함께 백화점을 찾아왔습니다.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매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미란이 서연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돈이 있다고 남편이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박준호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저는 용서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의 있게 대해주세요. 네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박준호 부장님께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그래, 알겠다. 너의 판단을 믿는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박준호는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장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지만요. 한편 매장에서는 서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이 재벌가 아가씨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평소 서연의 인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회장님 손녀라니까 처음엔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었구나. 선배 김지영이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여전히 똑같은 서연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장 최 팀장도 서연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베스트 고객만 생각하고 직원을 보호하지 못했네요. 팀장님도 어려운 상황이셨잖아요. 이해합니다.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미란도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백화점에 갈 때마다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미란이 매장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직원들도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란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백화점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후원했습니다.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이걸로 조금이나마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미란이 매장 최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매장 직원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미란의 진심 어린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뭘 배웠니?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는 걸 배웠어요.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힘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또 뭘 배웠니? 용서의 힘도 배웠어요. 처음엔 미란 기모님이 미웠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분도 변하셨고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바란 게 바로 그거였어. 회장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백화점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언제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백화점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3세 이수진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은 처음 일하는 거라서 많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처음엔 다들 그래. 서연이 수진을 다독여줬습니다. 선배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고객 응대가 너무 어려워요.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진심으로 대하면 고객들도 느껴.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야. 서연이 조언해줬습니다. 서연은 수진에게 자신이 배운 모든 걸 가르쳐줬습니다. 고객 응대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었죠. 선배님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고객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할 수 있어요? 수진이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말이야.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서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 같으면 진작 정체를 밝히고 복수했을 텐데 끝까지 참고 오히려 나를 용서해줬어. 미란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벌가 아가씨구나 싶더라. 교육이 다르지.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미라는 이제 서연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서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냄새 정말 좋아요. 서연이 국밥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게 바로 사람 냄새야. 꾸밈 없고 진실한 냄새 말이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야기였거든요. 앞으로도 서연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리더가 될 거고요. 진정한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서연은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